유성엽 의원입니다. 저는 9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프랑스 지도자 역할을 했던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의 회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1932년 파리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전형적인 도시인입니다. 1972년 40살 나이에 정계에 입문하면서 처음 맡은 자리는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이었습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유럽은 미국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럽이 미국과 대등한 나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업 부분부터 힘을 길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유럽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위해 녹색 유럽을 강력히 주창했습니다. 녹색 유럽만이 우리를 완전히 독립되고 경쟁력 있는 국가로 한 단계 올라서도록 도와주리라 믿었습니다. 유럽은 공동농업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농업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유럽은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미국과 경쟁 관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1960년대 초 시행된 공동농업정책의 최대 수혜국인 프랑스 농민들은 더 이상 시장의 불확실성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업을 안정적이면서도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형태로 경영체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특별 보조금을 지원했고 과체류에 대한 판매세를 철폐하는 등 농민부는 농부의 편에 서서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재무부와의 파워게임에서 밀리지 않고 작은 승리들을 일궈냈습니다. 제 정치적 생명은 프랑스 보수층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계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의 지지에 힘입어 저는 1974년 내무부 장관에 오르는 한편 1980년대에는 총리직을 맡게 됩니다. 총리로서 내각을 구성하면서 저는 프랑스 최대 농민 조직인 프랑스 농민연맹 회장을 농림장관에 임명해서 농업보호주의 노선을 확고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세계화, 개방화 물결 속에서 추진된 유럽의 공동농업정책 개혁 과정에서도 프랑스는 독일을 설득해 공동농업정책의 보호주의의 노선을 강력하게 끌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제게 땅의 사람이라는 과분한 애칭도 지어주셨습니다. 1996년 프랑스 농민연맹 50주년 기념식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는 여전히 중농주의만이 프랑스를 지켜줄 반석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설 자리에서 농민 없는 국가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늘 농민의 편이었습니다. 농민의 어깨 위에 위대한 프랑스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2011년 파리 국제농업박람회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은 생명이며 창조이자 독창성이며 관대합니다. 장관님, 이 말씀 오래전부터 들어보셨죠? 예, 아주 오늘처럼 그렇게 완전한 문장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분의 그 농업에 대한 그 애정이랄까 철학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 들으니까 소회가 좀 더 절실하시죠? 예. 농민 없는 국가는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역대 지금 우리 장관님까지 해서 지금 몇 명의 농림부 장관이 배출됐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61명째입니다. 61대고 아마 겸임이 있어서 그런지 59명으로 제자리를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왜 대통령이 배출이 안 되었습니까?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처럼? 글쎄요. 물론 뭐 정치 체제나 뭐 충원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농림부 장관이 대통령 쉽게 가는 자리는 아니죠. 우리나라하고는 좀 정치 상황이 틀리긴 한데 저는 왜 우리 농림부 장관 중에서 고작
국무총리 정도. 뭐 국무총리도 사실은 프랑스 총리와는 다른 그냥 대독 총리, 뭐 이게 얼굴마담 총리인데 뭐 그 총리마저도 한 2명밖에 안 나왔어요. 농림부 장관 중에서는. 보건 총리와 황인성 총리. 그래서 아까 그 자크 시라크 대통령 언급 속에도 나옵니다마는 농업과 농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림부는 농부의 편에 서서 재무부와의 파워게임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도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의 여러 가지 상황, 예산 확보 상황, 또 이 정부가 운영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로 깊이 공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 농림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림부 공무원들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런 의지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하는 모습에는 많이 뒤떨어진다라고 스스로도 평가하지 않으세요? 예, 늘 뭐 반성하고 또 각오를 새롭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성, 각오를 하시는 건 좋은데 투지가 따라야 돼요, 거기에. 반성, 각오 가지고는 부족하고 실제 싸우고 내 직을 던지고라도 이걸 관철을 시키겠다라는 좀 그런 어떤 투지가 더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서 농업은 생명이며 창조이자 독창성이며 관대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어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임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도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도 있고 또 뭐 창조경제를 강조하시면서 여러 가지 농업 분야에서도 이런 그 창조적 아이디어 그런 뭐 혁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창조경제에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은 좀 미미하죠 지금. 농업에서는 또 대개 뭐 농업 나름대로 창조경제가-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예. 하여튼 특단의 좀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좀 각오도 좀 새롭게 하면서도 투지를 키워가면서 재정부서, 예산부서와 좀 싸워가면서 좀 일을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장관님 그 보고 받으셨죠?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개통구매를 하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을 이제 농협중앙회가 개통구매를 하는데요. 네. 그 담합을 방치를 해가지고 자또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에서 부과한 사실들을 보고 받으셨죠. 비료, 농약은 농약대로 또 농기계는 농기계대로 각 그 담합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수백억 대의 지난해 그 과징금 부과가 공정거래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몇 해 전에 그런 적이 그거 있었던 보고 받으셨죠.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좀 웃지 못할 이야기가 그 비료 담합 업체 한 13개 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는 농협중앙회가 56% 지분을 갖고 있는 남해화학이 담합에 또 당사자로 들어가가지고 그 잘못을 저질렀어요. 남해화학이. 또 남해화학이 이순위 신고를 해가지고 502억 과징금 중에서 251억으로 감면은 받았어요. 과징금을. 그런데 그 251억도 못 내겠다 해가지고 또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남해화학에서 법원에다가. 그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아니 고등법원에서는 또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또 대법원에다 또 소송을 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농업인들 또 단위 지역 농협을 대변해서 지금 움직이는 데가 농협중앙회인데 농협중앙회가 담합을 방치해가지고 이렇게 놀아나주고 농민들한테 피해는 2조 5천억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담합 결과 농업인들이 받은 피해는 2조 5천억이다. 또 그 와중에는 농협중앙회가 지분 56%를 갖고 있는 남해화학이 담합의 당사자로 들어가가지고 일을 잘못 또 저질러 놓고 또 소송까지 내고 있고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가야 합니까? 예, 한번 그 사정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가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농협중앙회 엊그제 국정감사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해화학이 소송하는 것은 참으로 이거 좀 후한무치하고 좀 모양이 말이 안 된다 이것은 그런 지지도 하면서 물론 뭐 민간이
44%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민간에서 이제 소송을 낸다라고 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이런 담합의 부작용과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절차와 방법을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한간히 그 250억 내지 않겠다라고 소송을 내고 있는 그런 농협중앙회의 어떤 자세, 태도에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지도감독을 좀 농식품부에서 철저히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다시는 비료, 농약, 농기계, 비닐 많습니다. 이 개통구매 하는 것이.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이 농업인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인가. 이 제도 개선하는데 저는 진력을 다해야 한다. 하여튼 그 관계를 개선책을 마련하셔가지고 농협중앙회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셔가지고 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회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입장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내용들은 저도 소송 관계는 아랫게 그 국정감사하면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절대 담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구설수에 안 오르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말 모양새가 말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담합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남유학이 신고를 했잖아요. 자진 신고를. 두 번째로. 1번으로 신고하면 전액 감면받잖아요. 과징금을. 근데 이제 두 번 2순위로 신고를 하니까 50% 감면을 받아가지고 502억 과징금을 내야 할 것을 251억으로 면제를 받아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또 이 251억 과징금도 과하다 해가지고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는 많은 농업인들, 많은 국민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농협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뒤늦게서 아까 국정감사 때서 알으셨다라고 하니 정말 이건 어안이 벙벙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사안을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니까서 알았다. 소송 내는 거 특히. 그 소송 취하할 용이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예, 소송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사실 그 회장까지 보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철저히 좀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따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성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